고 노회찬 의원은 그동안 드루킹 측에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노 의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유서에는 4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은 5천만 원 규모. 경공모 초청 강연에 참석하고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2천만 원. 운전기사를 통해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총 4,6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특검은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만 확보한 채 사실관계를 추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특검이 자금 전달자로 지목된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을 때도 노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도 변호사와 30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며 그런데 돈을 줬다니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의혹을 부인하던 노 의원은 결국 유서에서 경공모에서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불법 정치자금 규모와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노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은 특검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숨지기 전 자필 유서를 남겼는데요. 노 의원은 유서를 통해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전을 건네받은 사실에 대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며 후회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숨지기 전 남긴 유서는 A4 용지 4장 분량으로 모두 3통이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이 1통, 가족에게 전하는 말이 2통입니다. 유서는 모두 노 의원이 자필로 작성했는데 노 의원이 몸을 던진 아파트 17층과 18층 계단에 놓여있던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됐습니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2016년 2차례에 걸쳐 경제적 공진화 모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했습니다.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유서에는 정의당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노 의원이 가족에게 남긴 유서 내용은 유족의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안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족들이 원치 않는 만큼 노 의원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소식에 정의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의 큰 기둥을 잃은 정의당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비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 회의. 항상 회의에 참석해온 노회찬 의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때도 노 의원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정의당은 노 의원이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은 물론 당직자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일체의 발언을 삼간 채 긴급 회의에 들어갔고 당직자들은 곳곳에 문을 걸어담갔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 역시 투신 소식이 전해진 후 무려 2시간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후 들어 노 의원의 시신이 안치된 세브란스 병원 빈소로 모인 당 지도부는 장례를 이정미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의당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진보 정치의 대중화를 이끈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촌철살인의 화법으로도 유명했는데요. 그가 걸어온 길을 박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장한 고 노회찬 의원.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십시오.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특유의 입담으로 단숨에 대중적 인지도를 얻습니다. 어린 시절 첼로를 배울 정도로 유복했지만 고등학생 때 민주화 운동을 하고 대학 땐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18대 지역구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19대에는 안기부 엑스파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순탄치 않은 정치 여정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경남 창원으로 옮겨 당선된 고 노 의원은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아 당 지지율을 2자릿수로 끌어올리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받은 국회 특활비를 공개 반납하며 폐지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을 수천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비록 황망한 비보를 전하며 국민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어록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밤새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생전 고인과 추억을 함께한 정치인들이 비통함을 나타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이곳 병원에는 밤새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시간대를 지나 오전 6시를 넘기면서 조문객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관계자들은 밤새 노 의원의 빈소를 지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간밤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조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던 우리 노 의원님이 이렇게 황급하게 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과 고통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그런 심정을 우리 노회찬 의원의 영전에 가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얼마나 그 부담이 컸던지 또 너무나 마음이 고결했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장례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아 정의당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심상정 의원에게 장례 총괄을 맡긴 정의당은 내일 밤까지 장례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26일 추모제에 이어 27일 오전 국회 연결식을 끝으로 5일간의 장례는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계속해서 북핵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비핵화 실행에 나서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계속 종전선언을 요구했지만 잘 풀리지 않자 이번엔 남측이 종전선언 중재에 나서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논평입니다. 남측도 종전선언 문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지난 21일 종전선언에 대해 입장을 바꾼 미국을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남측의 책임을 꼬집은 겁니다. 또 다른 매체도 남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올해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북측이 최근 관련국들에 대한 비방 행보를 이어가는 건 현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북한 정권 수립일 등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성과를 과시하길 원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북한 매체들의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따른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남과 북은 상호 신뢰 구축의 정신 하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집단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하며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할 뜻을 내비치는 등 최근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지난주 청와대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의 실행 계획이라며 내용을 발표했던 67쪽짜리 문건의 전문이 어젯밤 공개됐습니다. 계엄이 내려지면 국회를 어떻게 장악하고 국민 기본권을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표지부터 군사 2급 비밀 마크가 찍혔습니다. 미리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계엄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이며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명의 부분에 권한대행 글자가 적혔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국회 관련입니다. 의원 중 진보 성향이 160여 명, 보수 성향이 130여 명이라고 단정한 뒤 만약 국회가 임시국회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려 할 때는 여당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의장 직권 상정을 차단하거나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해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대목은 꽤 구체적입니다. 기무사는 또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헌법 37조와 77조를 근거로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해 체포,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보도 통제에 관해서는 48명으로 보도 검열단을 운영해 방송사와 신문의 보도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는 방안도 기술했습니다. 인터넷 포털과 SNS는 계엄법에 의거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예 계정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직폭력배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사는 2007년 변호사로 일할 당시 성남의 한 조직폭력단체 조직원 2명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을 당시 이 조직 출신이 세운 회사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 2곳과 4천만 원 규모의 주차 시스템을 수의 계약했습니다. 또 조직원이 설립한 또 다른 회사는 성남시와 협약을 맺고 각종 기부와 후원을 하면서 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폭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범죄 집단이 모습을 숨긴 채 접근하면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폭 몰이를 위한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받아쳤습니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 속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폭 연루 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앞서 SNS에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SNS에 이번 논란이 하늘이 준 적폐청산의 기회라는 글을 썼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히고자 특검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려 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 지사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고 이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은 8만 명을 넘겼습니다. 커져만 가는 논란 속에 이재명 지사가 어떤 대응을 해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어젯밤 더위로 인한 전기 과부하로 전력 계량기에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누군가가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려서 한 중년 남성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주진희 기자입니다. 간판 위에 사람들이 줄지어져 있고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차례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어제 저녁 7시 51분쯤 서울 서초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20명의 시민들이 연기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 과부하로 계량기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7분쯤에는 서울 성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시작된 화재는 내부를 모두 태운 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56살 최모 씨가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불이 확 나왔어요. 어떤 아저씨가 뛰쳐나왔어요. 나왔는데 안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계속 났어요. 그래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편의점 안에서 휘발유가 뿌려진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남 창원시 성산고의 안민교 위에서 1톤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9살 박모 씨가 숨지고 동승자인 72살 이모 씨가 크게 다쳤으며 버스 승객 10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50대 남성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숨진 사람은 식당 주인 부인의 내연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식당 뒷마당에 경찰 통제선이 둘러있고 컨테이너 창고 사이로는 혈흔이 보입니다. 그제 오후 6시쯤 양손이 끈에 묶인 채 숨져 있던 50대 남성을 종업원이 발견했습니다. 때려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칼로 찢었다는 말도 있고 아침에도 왔다 가더라고요. 이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숨어있던 주인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의 외조카인 남성도 함께 붙잡혔는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김 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한때 김 씨의 아내와 내연관계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내연남이 식당으로 찾아오자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명확하게 둘이 연루된 건 맞는데 동기나 살해 방법이나 빠였고. 경찰은 어젯밤 주인 김 씨와 외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교사들의 성희롱, 성차별 발언에 참다 못한 여고생들이 미투 폭로에 나섰는데요. 해당 교사들은 고소를 하라며 되레 협박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전교생이 학교로 불려나오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교실 앞에 선 남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윽박지릅니다. 기분이 개X였다네 진짜. 그것 때문에 피해자는 나야. 학생들이 적은 미투 폭로 대자보를 사진으로 찍어 협박까지 합니다. 검찰은 고소해. 뭐 그냥 무고 들어간다. 검찰은 고소하는데 해야지. 부산의 한 여고에 대자보가 붙은 건 지난 20일입니다. 교사들의 상습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폭로한 것인데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표현까지 적나라하게 쓰여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주는 거는 생식행위를 하자는 행위라고. 속옷 신경 써서 입으라면서 막 그런 얘기나 뭐 애 낳는 기계라면서 여자. 학생들이 지목한 교사는 대여섯 명. 학교 측이 쉬쉬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졸업생 언니들도 댓글 간 거 보면은 꽤 오래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학교 측은 방학 중에도 보충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해당 교사들을 당장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방학 중인 전교생들을 불러 설문조사를 하고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난 17일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원들의 연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유족들과 동료 장병은 마지막 가는 길 눈물로 추모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한 줌에 제거돼 부대에 돌아온 5명의 해병대원. 유족들은 관을 어루만지며 오열을 멈추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한 중령의 두 아들은 엄마와 함께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의 영정 앞에서 유족들은 복받치는 설움에 목 놓아옵니다. 아이고, 지하면 늙어.
고개를 떨어뜨린 채 눈물을 흘리는 동료 조종사와 장병은 아직도 전우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항상 옆에서 웃으며 함께하던 전우여, 영원히 그를 기억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예우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방산 비리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헛되이 희생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병들을 영예롭게 하늘나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진상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국방부는 순직 장병에게 1계급 진급을 취소하고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양손으로 공을 돌리는 저글링은 서커스와 길거리 공연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이 저글링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제조업체에서 저글링 실력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면 믿어지시나요? 강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입니다. 펌프 등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곳에서 본사와 지역 영업소 직원들을 상대로 황당한 평가가 이뤄지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양손으로 공을 돌리는 저글링 평가입니다. 남녀 전 직원한테 저글링 하라고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글링을 해보라고 권유하는 분위기였지만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저글링 기록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직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글링 시험은 1년에 2번 정도 있는데 직원들은 평가관 앞에서 저글링을 하거나 인사팀에 저글링을 하는 영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공 3개로 수습사원은 30초 이상 저글링을 해야 하고 사원부터 부장은 2분 동안 저글링을 해야 합니다. 사측은 저글링 등급까지 만들어 놓고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진급과 임금 등의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지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제 본인이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인터넷의 익명으로 토로까지 하는 상황이지만 해당 기업은 저글링 평가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양손으로 공을 돌리는 저글링은 서커스와 길거리 공연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이 저글링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제조업체에서 저글링 실력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면 믿어지시나요? 강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입니다. 펌프 등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곳에서 본사와 지역 영업소 직원들을 상대로 황당한 평가가 이뤄지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양손으로 공을 돌리는 저글링 평가입니다. 남녀 전 직원한테 저글링 하라고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글링을 해보라고 권유하는 분위기였지만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저글링 기록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직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글링 시험은 1년에 2번 정도 있는데 직원들은 평가관 앞에서 저글링을 하거나 인사팀에 저글링을 하는 영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공 3개로 수습사원은 30초 이상 저글링을 해야 하고 사원부터 부장은 2분 동안 저글링을 해야 합니다. 사측은 저글링 등급까지 만들어 놓고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진급과 임금 등의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지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제 본인이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인터넷의 익명으로 토로까지 하는 상황이지만 해당 기업은 저글링 평가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 장비 기업이 하청업체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부품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청업체가 거절하자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경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압축 공기를 분출해 굴착기에 묻은 흙 등 불순물을 털어내는 에어 컴프레셔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공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국내 최대 굴착기 제조업체인 두산 인프라코어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거래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요구한 건 납품 단가를 18% 내려달라는 것. 이를 거절하자 두산 인프라코어는 해당 업체와 거래를 줄여가며 말을 잘 듣는 다른 업체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갖고 있던 기존 업체의 도면 31장을 다른 업체에 넘겼습니다. 에어 컴프레셔의 핵심 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과 도장 방법 등 상세한 정보가 담긴 문서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 인프라코어에 3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술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커녕 비밀이라는 표시조차도 해당 기술 자료에 하지 못하는. 이에 대해 두산 인프라코어 측은 관행상 기술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도면을 전달했으며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개각을 할 예정인데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하는 이른바 협치 내각을 구상 중입니다. 산적해 있는 개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야당의 협조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된 개각에 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를 협치 내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 있다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각 시기는 문 대통령 휴가로 예상되는 7월 말을 기준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3개월째 공석인 농림식품부 장관을 먼저 임명하고 8월에는 여성가족부, 환경부, 법무부, 산업부 등 교체가 예상됩니다. 농림부 장관에는 민주당 이계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협치 내각은 여야 기구가 구성돼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협치 내각이 연정의 형태로 확대될지 어떤 성격을 띨지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치 내각 구성은 남북 관계와 경제, 개혁 입법 등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 129석의 여소야대 소수 정권으로서 한계와 국정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마저 작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협치 내각 대상에 보수 야권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면 전환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우선 후보군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방안 발표를 한 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런 방안 발표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 서울 여의도 용산 지역 개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일 여의도 용산 통합 개발을 발표한 직후 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훌쩍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발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여의도 용산 개발 청사진은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여의도 용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장관이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박 시장은 여의도를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철로를 덮어 쇼핑센터와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박 시장의 하반기 개발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걷기만 해도 땀이 뻘뻘 나는 요즘 땡볕에 무더위와 싸워가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형 탈을 쓰고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인데 서동균 기자가 얼마나 더운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 명동의 거리. 티셔츠 하나에 연실 부채질하는 사람들 사이로 인형탈을 쓴 아르바이트생이 홍보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방식인데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온몸은 땀으로 가득 찹니다. 아무래도 이게 탈을 쓰고 옷을 입고 하는 직업인지 그래서 겨울 때도 더운데 여름 때도 이렇게 하면 버티지 못할 정도의 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운지 직접 입어봤습니다. 탈을 쓰고 몸을 움직이며 놀이터를 잠시 돌아다녔습니다. 탈을 쓴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됐고 옷도 다 젖어버렸습니다. 시간당 8,000원 안팎의 여름철 인형탈 아르바이트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운 극한 직업. 하지만 인형을 보고 반가워하는 손님이나 관광객의 미소는 더위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결국 밥상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은 농민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배추와 무, 수박 등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이파리가 뙤약볕에 말라 뒤틀려 있고 아예 낙엽처럼 시든 것도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수박 농사를 지은 이동복 씨도 처음엔 병해충을 의심했을 정도로 폭염 피해가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해줄 거 다 해주는데 기존적인 온도 자체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나. 수박도 광합성을 해야 크기가 커지고 당도도 높아지는데 이파리가 타들어가 있다 보니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온에 약한 배추나 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달 초만 해도 평년 수준이었지만 최근 배추는 평년보다 28%, 무도 44% 오르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더 오르기 전에 하나 더 사려고요. 그래서. 정부는 일단 비축 물량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지만 폭염이 계속되면 농산물 수급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북한이 미국에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동하 기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이 미 행정부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더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정치적 의미가 강한 종전선언을 넘어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닌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체제 보장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대미 압박 공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CNN 방송은 또 북한이 미 행정부에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ill Ripley that they don't plan to walk away, but that they are looking for a bold move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y've also been looking, of course, as we know, for the lifting of sanctions.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한 데 이어 미군 유해 송환 절차를 시작하는 등 미국을 위해 많은 것을 내줬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미국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도 쉽지 않아 북미 대화 재개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충분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이 타들어갈 상황이지만 이번에도 트럼프는 화를 냈다는 미 언론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외려 행복하다며 북한에 대한 인내심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내 집을 내가 직접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를 위해 페인트를 사서 직접 바르기도 하는데요. 내 집이니만큼 몸에 나쁘지 않은 친환경 페인트를 고르실 텐데 친환경, 무독성이라며 파는 실내용 페인트 제품 95%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합니다.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페인트 판매점. 벽지 대신 바르는 실내용 페인트를 찾으니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친환경 페인트. 하지만 친환경이란 광고를 믿고 페인트로 아이방을 칠한 김소진 씨는 큰 낭패를 봤습니다. 2살짜리 딸아이가 전에 없던 아토피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랑 같이 그걸 칠했었거든요, 저희들도.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손등이며 발진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수전까지 아이가 벌겋게 이제 좀 심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벽지용 페인트 20개 중 19개에서 아토피아와 같은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대거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 기준을 30배 초과한 것도 있었습니다. 친환경이나 인체 무해, 무독성 같은 문구가 모두 허위 과장 광고였던 셈입니다. 게다가 국내에는 유해물질 표시에 대한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페인트를 칠한 뒤에는 오염물질이 방출되도록 실내 온도를 40도까지 올려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다음은 화재 영상입니다. 이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새총 쏘는 풍경, 저 멀리 케냐에선 볼 수 있습니다. 새총 쏘기 연습을 하는 케냐의 학생들. 뭘 잡으려는지는 모르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새총, 총알이 좀 특별합니다. 석탄 찌꺼기와 흙, 식물의 씨앗을 섞어 만든다는데요. 그야말로 천연 비료인 셈이죠. 따라서 새총을 쏘는 것이 숲을 가꾸는 거라고 합니다. 오해해서 미안해 얘들아. 여기 스케일이 남다른 공연이 있습니다. 지구는 물론 우주까지 울렸을 감동의 하모니 함께 들어볼까요? 무대 위 4명의 연주자와 그 뒤로 보이는 또 한 명의 남성. 지구로부터 400km 떨어진 우주정거장에서 함께 연주하는 건데요. 손에 든 태블릿 PC로 말이죠.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이 특별한 공연. 연주만 두고 본데도 훌륭한데요. 마지막으로 굿나잇이란 인사를 전하네요. 멋진 공연 고맙습니다. 촬영부터 배송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드론인데요. 발전 또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길고 얇은 몸체와 날개, 그리고 프로펠러. 에어버스사에서 첫 선을 보인 드론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크기가 상당한데요. 항공기 기술을 도입해 만들었다네요. 태양열을 흡수하는 날개, 2만 미터가 넘는 고도, 1000시간 비행도 가능하고요. 인터넷 연결에 페이스북과의 협업도 특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연일 한낮을 방불케 하는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죠. 어제만큼은 아닌데요. 오늘도 많은 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과 대구에서는 무려 12일째입니다. 낮에는 무더위로 이어집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7도, 대구와 경주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중부지방에서는 오후에 오존 농도가 나빠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와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27.8도, 대구 28.6도로 곳곳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7도, 춘천 36도, 대구 38도, 창원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덥습니다. 내일과 모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더위를 식혀주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 불쾌감이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